오늘 섹터들이 골고루 잘 가는 괜찮은 장이었나 싶다가도 지수의 장중 변동성은 컸습니다. 환율, 미국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 파월 의정을 둘러싼 노이즈, 그리고 여기에 이란까지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뉴스가 많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관점으로 또 시장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조원희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이슈도 많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조금 오늘 바이오가 쉬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타도 시차 때문에 늦게 왔던 것처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오늘 새벽 2시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내일을 좀 준비하는 시장이었지 않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감을 보시게 되면은 92조 8,50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걱정을 딱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만 본다라고 하면 위탁 계좌에 대한 예탁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쌓인 자금만 하더라도 92조가 된다는 뜻인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 기다리고 있느냐,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트리거가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코스닥에 대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90조 넘는 이 예탁금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변동성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여전히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리뷰 이어가 볼 텐데요. 연초에 소개해 주셨던 HLB 제약이 오늘 또 장중에 강했습니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주말간에 나왔던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 HLB 제약보다는 HLB 그룹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리라푸그란티닙이라는 이제 약물 자체가 담가나면서 기존 약물 대비 부작용이나 치료율을 봤을 때 월등히 높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리보세나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담가남 치료제까지 멀티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중요한 구간에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리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1차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돌파하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상방의 룸이 열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조금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는 수익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홀딩 관점 유효합니다. 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키워드로 접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저는 이제 90조 예탁금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어김없이 코스닥 랠리라는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함없는 코스닥에 대한 사랑을 오늘도 드러냈습니다. 코스닥 랠리에 기여할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랠리는 빼놓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테마 오늘도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이오입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가 뭐 버블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세론이다 이런 얘기도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수출만 본다 하더라도 100억 불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K-바이오와 협력에 대한 멀티플이 키워 나가고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멀티플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K-바이오가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이번 주에 일정이 끝난다고 해서 세론이 아니라 이번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일정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 장점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이벤트 일정 동안에 바이오에 대한 유동성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장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금만 92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트리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수급 쏠림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지금 구간이다 보니까
큰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좋은 일정을 만들고 있는 구간인 만큼 바이오에 대한 좀 장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이 빠지는 걸 보고 진짜 언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지 모르는 게 또 바이오다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단점으로 뭘 유념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소외를 받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잘 가다가도 갑작스러운 노이즈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타점도 중요하고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 이어질 거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멀티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주의라든지 이런 좀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원웨이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바이오가 가야 한다.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섹터인데 오늘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 한번 다시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슈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에 대한 상승 트리거는 대장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바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리포트 쪽으로는 이제 투자 의견은 중립이다,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바닥이 왔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 것이냐 이런 좀 기대감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개인 투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던 92조에 대한 예탁금이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상방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유동성만 하더라도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멀티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오늘의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좀 추세적인 반등으로 바뀌려면 명확한 모멘텀이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장점으로 뭘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멀티플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터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출 데이터나 판매량만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업황을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ESS라든지 로봇 같은 더 커다란 멀티플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트리거가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이 완전하게 대바닥권입니다. 지금 수주가 많이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론으로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기조 효과라든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주주분들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ESS나 로봇 쪽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그러니까 EV 쪽에서는 아직까지 캐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이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수주 잔고가 취소가 되고 캐즘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세론이 만들어지고 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 이거를 도려 세우기 위해서는 숫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이 현재 구간의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위적인 좀 현물 매도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투심이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노이즈가 또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보다는 이제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장점과 단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코스닥 랠리에 기여할 김민석 매니저의 테마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천스닥을 가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여기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제가 웬만한 바이오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숨은 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티움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어떤 임상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생소하긴 하지만 결과치에 대한 좀 임상 데이터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역항암제에 대한 반응률을 끌어올리는 TU218이라는
바이오랩이라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미 한번 반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결과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을 70.6%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질병 통제율 같은 경우에는 82.4%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항암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데이터가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가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서 추가적인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상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던 그 구간이 지난해 11월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네. 앞전에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모멘텀이 이번 일정에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일단 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손절가 라인은 5,300원 그리고 넥스트 트레이드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접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들 그리고 일정에 따른 포인트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잘 활용해 보시고요.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